안녕하세요. 줍줍클럽입니다. 자, 코스닥 시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이 일단은 하락했죠. 1%. 뭐 장중 초반엔 좀 잘 버티나 했더니 좀 15분봉을 보면 아주 그냥 그죠? 출렁이다가 아주 박살이 나죠. 예. 초반엔 좀 잘 오다가 이렇게 아주 박살이 납니다. 그죠? 아니죠.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그랬을까요? 5분봉인 줄 알았는데 15분봉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초반에 상승하더니 이렇게 아주 바닥을 했고, 마지막에 좀 외국인들이 주워 먹는 이렇게 항상 그죠, 전강우약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하락 장세의 첫 번째 패턴이 전강우약 패턴이죠. 근데 지금 하락이냐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자, 일단은 얘네도 이제 외국인도 이제 자기네 물량도 받아야 되고 기관도 물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930선까지는 밀릴 거라고 봐요. 예, 지금 여기 보면 61선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저는 이렇게까지 하면 맞고 올라가야 돼요. 이게 정말 지켜주는 모습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맞고 올라와야 돼요. 근데 저는 맞고 올라올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힘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지금의 뭐 뉴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자꾸 공포감을 조성해요. 뭐 예를 들면 인플레가 온다, 뭐 저기 뭐지, 미국 저기 뭐 10년물 그죠? 그 뭐라고 하냐, 금리가 이제 1.38을 넘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계속하면서 공포를 조장을 하죠.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파월 의장의 이제 사실 거기 뭐 경제학자들의 모임이니까 파월 의장의 이제 발표가 있을 거죠. 그래서 인플레를 할 거냐, 인플레라고 부를 거냐, 뭐 그래서 금리를 언제 올릴 거냐, 테이퍼링을 언제 할 거냐라는 압박을 계속 하겠죠. 예, 그러면 뭐 사실 지금 첫 번째 질문이 그거죠. 이제 뭐 첫 번째 질문은, 아니 이제 인플레 오는데 뭐 인플레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돈을 너무 많이 푸는 거 아니냐, 이런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예, 저도 사실 되게 어려울 거라고 봐요. 일단 고치고 봤는데, 환자를 고쳤는데, 근데 어 그 환자가 너무 이제 또 다른 병을 앓고 있는 거지. 잠재적 병. 약을 넣긴 했는데 그 약이 살아났어. 살아났는데 잠재적 병이 이제 있는 거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또 다른 조치를 해줘야 되는. 근데 그걸 언제 할 거냐. 근데 그렇게 하면 얘가 엄청 아프대. 그래서 힘들대. 그래서 뭔가 하기가 조심스러운 거야. 왜냐면 지금 아직 다 낫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얘 기운을 빼려고 한다고 하면 다칠까봐. 그죠? 그런 의미죠. 근데 사실은 연준에서는 파월 의장이나 뭐 앨런이나 재무장관이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사실 지금의 뭔가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기에는 좀 너무 어렵다는 거지. 지금 인정해버리면 사실은 지금 또 시장에 충격이 올 텐데, 지금 기껏 살려놨는데 시작하자마자 바이든 정부에서 그걸 용인한다고? 그럴 수 없다고 봐요, 저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그러니까 뭐 좀 이따가 이제 공포지수도 보고 사실 환율도 보고 뭐 조금씩 올랐어요. 뭐 한 볼 텐데,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모든 주식은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측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 미래 예측의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어쨌든 간 결국은 뭐 특정 악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팬데믹 이후에 뭐 다시 이제 확진자가 엄청 늘어난다든지, 또는 뭐 백신이 부작용이 엄청 심하다든지, 이런 게 얘기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호재도 안 나오고 있어요. 이미 경기 부양책은 2조 뭐 달러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주식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근데 그 2조 달러 기준으로 해가지고 유가도 올랐고, 그러면 사실은 유가도 올랐기 때문에 셰일가스에 있는 부실채권, 정크펀드라고 하는 부실채권을 이제는 굳이 하이힐드 정크펀드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무 고위험 채권들을 굳이 뭔가 일부러 매입해주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셰일가스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원가가 45불 정도라고 해요, 평균적으로. 근데 지금 60불이 넘어가잖아요.
60불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이미 45불 넘어갔을 때부터는 그들은 셰일가스를 퍼도 돼. 근데 미국은 셰일 혁명이라고 해서 셰일가스를 엄청 파가지고 경제를 버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셰일 혁명이 있은 이후로 엄청난 경제 호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무조건 그 호황의 첫 번째 지수는 경제 성장률이 아니야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될 게 경제 지표가 옛날에는 경제 성장률이었어요. 근데 이제 선진국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아니야.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고용 지표예요. 고용 지표. 고용 지표하고 생산 지수. 예, 그런 두 가지 지수로 경제 성장성이나 경제 안전성을 본단 말이에요. 알으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 이제는 아직 사실은 코로나 끝나지도 않고 이제는 사실은 최저점기는 찍었다고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찾아보시면 네이버에 코로나 세계 추이 보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아마 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확진자도 떨어지고 있고 사망자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JP 모건이나 이런 데의 증권사는 4월이면 코로나가 끝날 것이다라고 이미 리포트도 냈어. 근데 저는 솔직히 4월은 좀 너무 지나치고 끝나려고 하겠죠. 근데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약의 안정성도 나오고 그다음에 뭔가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이제 사실은 항원항체도 생기고 뭐 이런다는 거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미래의 가치를 이제 그들은 이제 증권사 리포트니까 미래의 가치를 뭔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음. 너무 미래다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얘기를 하면 이 여기 61선이 아니라 저는 요선 요선의 박스를 그릴 거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점 있죠. 요거는 사실은 과매도 구간이고요. 요 박스를 지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수요일까지도 조정이 올 거라고 봐요. 예, 드라마틱한 상승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아까도 얘기했던 이제 뭐 오늘 내일 예정된 파월의 뭐 입이라고 뭐 사실 뭐 신문 기사에 나왔다는데 사실 결국은 파월의 입이 아니라 결국 신문 기자들이나 저널리스트들이 뭐 엄청난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야 이렇게 물가가 올랐는데 인플레이션이 아니야? 원자재가 이렇게 올랐는데 인플레이션이 아니야? 뭐 인플레이션 계속 아니라고 할 거야? 언제까지 연준에서 돈을 계속 풀 거야? 너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날 텐데 너 인플레이션 어떻게 감당할래? 이런 질문들을 계속 쏟아낼 거죠. 예, 그러면서 예를 들면 뭐 지금도 그 10년물, 그죠? 10년물 금리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할 거고 계속. 야, 이거 이건 뭐 좀 복잡하게 가지 말고 어쨌든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할 거다. 그렇게 되면 단기 충격이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조정이 이제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갈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굳이 여러분들은 뭐 현금화해서 대비할 건 없고 사실 저도 여기서 따로 뭔가 신호를 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따로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굳이 여기서 위험 신호를 뭔가 찾지 못했어요. 사실 오늘 저는 좀 하락한 게 이 투자자별을 좀 보면 저는 좀 약간 좀 너무 이런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조금 지나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코스닥을 보면요. 오늘 당일 추입니다. 오늘 당일의 코스닥. 자, 지수는 사실 계속 하락했죠. 뭐 당연히 하락했어요. 개인은 계속 샀고 마지막에 좀 더 마지막에 샀다 팔았고. 근데 항상 이 보시면 외인이나 기관은 아침에는 팔고요. 뒤에서 중요한 종목도 사서 모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지수가 하락하길 바라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놓치고 싶은 종목은 싫은 거야. 그 얘기는 뭐냐? 무조건 전강후약 패턴을 보이니 개인들이 파는 거를 마지막에 주워 먹는 거야, 얘네가. 그래서 물량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예, 물량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야금야금. 많은 양은 아니에요. 많은 양은 아니에요. 근데 눈치 보기 장세인 거지. 하지만 이들도 뭔가 가져가고 싶은 건 있다는 거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investing.com 앱에 좀 볼게요. 일단은 지수 선물에 그죠? 빅스를 봐줘야죠. 빅스를 봐줘야죠.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라고도 하는 빅스 지수를 봐줘야죠. 자, 일단은 네, 좀 하락하던 게 조금 영향을 받고 있네요. 근데 여기만큼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땐 요건 하락은 단기 그냥 하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면 뭔가 시장의 위험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외환도 그죠? 조금 올라왔네요. 조금 올라왔는데 요게 아까 그 빅스 지수에서 올라왔던 그 부분이죠. 그 부분.
그 부분하고 동일하죠. 인플레가 오네 마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인플레가 오네 마네 해도 결국은 달러는 내려갈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2조 달러가 풀리게 되는데 그 달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약달러 장세가 갈 거고 약달러 장세가 지속이 되면 결국은 달러는 내려갈 거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 어쨌든 그 외국인들의 투자 자본이 들어올 거는 사실 자명한 사실이다라는 거죠. 왜냐면 어쨌든 여기서 매매를 해서 얻은 수익은 더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봤고요. 지금 뭐 미국 장이 오픈돼 있으니까 미국 장도 볼까요? 잠깐. 당연히 뭐 하락장이겠죠. 아까도 하락장이었으니까. 나스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네요. 어우, 야, 나스닥이 뭐 1.2% 똑같이 코스닥 기준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엄청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갔다가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아요. 내려온 것 같은데, 모르죠, 그거는 아무도. 예, 다시 올라가는 반등하거나 뭔가 또 필요하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나스닥은 하락 추세에 있는 건 맞습니다. 하락 추세고,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돌렸으면 좋겠는데, 사실 좀 조정이 받겠죠, 얘도. 여기까지 조정을 받겠죠. 예, 근데 거기에 사실 중국 시장도 문제가 있고 중국 시장도 사실 엄청나게 하락했죠. 예, 중국 시장 하락폭도 사실 크죠. 근데 중국 시장도 사실 지금 긴축을 한 해 만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 그것도 되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뭔가 아니 경제가 살아야지 뭐 긴축이든 자시든 할 건데 아직도 모르는 얘기인데 너무 이건 너무 음 그쵸. 이건 약간 조심해서 가자의 의견은 알겠어요. 오케이인데 너무 많이 뭐 몸을 사리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자, 증권플러스의 외국인 순매수 동향 보겠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 중요하니까 비덴트, 비트코인 하시는 분 계실까요? 우리 채널 하시는 분들 중에 하실 거면 조금만 하세요. 예, 저도 비트코인 하고 있지만 조금만 합니다. 예, 조금만, 진짜 조금. 예, 다 뺐어요, 이미. 여러분들 비트코인 다 올라갈 때 5천 되기 전에 5천만 원 되기 전에 다 뺐습니다 저는. 뭐 6천만 원 됐는데요. 안 아깝지 않으세요? 전혀 안 아깝습니다. 예, 비트코인이 어떤 종목인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사니까 산다고 하는 거는 그게 바로 투기입니다, 여러분들. 예. 이유를 알고 사야죠. 한 종목을 사더라도 이유를 알고 사야죠. 자, 안내분 안철수 때문에 샀을 거고 반도체 중 당연히 가고 간편 결제. 자, 박살바이오 뭐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코로나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지금 외국인 샀다고 사는 사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외국인 이거 물론 언젠가 한번 기술적 반등 주겠죠. 근데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프리카 TV는 최대 실적이기 때문에 지금 갔다가 조정받는 거고요. 자, 기관은 왜 이렇게 많이 파는 걸까요? 자, RFHIC 이것도 참 그쵸? 너무 많이 파네. 5G RF 제약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중국주 잘 가다가 아직까지 그죠? 참 주봉으로 보면 그죠? 아직까지 사실은 다 이제 그 코로나 이전으로 됐다고 보긴 좀 어렵죠. 예. 근데 사실은 이 파라다이스 시티가 엄청나게 적자예요, 지금. 어렵습니다. 예. 근데 뭐 사실 파라다이스 시티 한번 가보신 분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중국 자본이나 이제 거의 뭐 따이공이라고 하죠. 예, 따이공 이제 뭐 보따리상 이런 분들이 오시면 난리 나죠. 음. 자, 파라다이스 연태까지 요 고점에서 여기까지 올리고 외국인 여기까지 올리고 다 팔았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우. 자, 분량 다 팔았죠. 근데 다시 샀어요. 예, 그 얘기는 다시 모으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외국인은 한결 가볍죠. 예, 손실된 거 다 팔고 다시 들어가려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겁겠습니까? 자, 메디톡스는 점상 같죠? 와우, 점상이라. 자, 요거는 뭐 말 그대로 이제 분쟁을 대응하고 끝냈다. 뭐 이러면서 이제는 갈 일밖에 안 남았다 이런 얘기고. 자, A스토리는 이제 한 번 해먹고 이제 내려오는 차트니까 이제 촉수를 언급하시고 이런 거 건드리지 마세요. 대한과학은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지금 외국인이 갑자기 샀는데 뭐 사실 이거는 그거죠. 그 백신 이제 화이자 백신이 뭐 26일인가부터 온다고 하니까 26일 날
뭔가 이제 화이자 백신 관련해서 그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왜 지금 안 되냐. 추세를 좀 꺾어야 돼요. 이 수급은 좋은데 이 추세가 꺾여야 돼. 안 꺾이면 조금 저는 문제가 있어. 또 특히 여기 갭이 너무 두려워. 여기 갭이거든요. 여기 갭상승이거든요. 갭인데 이거가 잘못되면 순간 외인한테 물량 다 받고 여러분들 발 동동 hul린다. 보성파워텍 제가 말씀드렸던 보성파워텍이죠. 아주 수급도 좋고 차트도 좋아요. 아주 제일 마음에 드는 차트입니다. 갖고 계신 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시고 DRTI는 또 대북주 관련해서 뭔가 외국인들이 샀지만 아직 차트를 위로 돌렸다 안 돌렸다? 안 돌렸다. 예, 절대 여러분들 이런 것도 지금 돌리기 전까지 사시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하한가 간 건 안 보고 상하 프론테크도 뭐 지금 단기 조정이긴 한데 아이고 단기 조정이긴 한데 뭐 요거는 관심 가져볼 만도 한데 너무 사실 얘도 과열이라서 예, 저는 만약에 저한테 기회가 준다면 사지 않는다. 자 바디텍메드 이런 것도 사실은 보세요.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와 싸다. 여기부터 지금 너무 싸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아직 안 돌렸어요. 시젠도 마찬가지고 안 돌렸잖아. 그럼 끝난다는 얘기다. 자 이거는 뭐 에어로스페이스인데 뭐 아마존에서 뭐 저 뭐냐 그 우주 여행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뭐 납품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렇다고 합니다. 넥슨 GT도 뭐 요즘에 관련주가 많죠. 근데 사실은 제일 전통적인 관련주는 중국 관련주죠. 아주 차트가 좋아요. 예, 아주 아름답죠.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 부탁드립니다. 자, 유니티스트 반도체 테스트. 살짝 지금 조정받고 있네. 그죠? 다시 한번 요거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너무 고점이죠.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운 자리죠. 자, 심태 휴대폰 관련주 제로투세븐 뭔가 중국 관련된 육아 관련된 관련주 세원이나 뭐 이런 데가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예, 넘어갑시다. 사람인 HR 정책주 에이프로바이오 이런 것도 보세요. 와 나스닥 상장한다고 여기까지 갔어요. 지금 1,000원이야. 다시 동전주로 가고 있어요. 외국인 이렇게 산 거 봐. 예, 그죠? 외국인 산 거 봐요. 참 대단한 종목이죠. 샀다 팔았다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어쨌든 물량 털어서 나오는 것 같고 대단합니다. 대원 미디어, 그죠? 대원 미디어 관련해서도 참 좋은 종목이죠. 지금 사는 사람은 절대 안 되고요. KG 이니시스 간편 결제. 자, 뭐가 있을까요? 미톤, 우리기술, KGT 마테, 한국알콜. 그죠? 이것도 아마 코로나 관련해서 최대 실적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제가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고, 우리선 FNG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죠. 자, 이 정도만 볼게요. 이 정도만 보고, 자, 기관 볼까요? 기관 볼까요? 기관을 보면, 인버스 코드, 아직 뭐 이거요. 아직 뭐 이거 저점이에요. 예, 이렇게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예, 근데 엄청난 매수세가 있긴 하네요. 예, 엄청난 매수세. 그러니까 얘네들 사실은 지금 불안하니까 계속 사는 거예요. 여기 같은 장세죠, 뭐, 여기 같은 장세. 여기서 이렇게 다시 2배 간다. 이러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코덱스 200이에요, 심지어. 200 시총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막 이런 거 실적 다 꺾고 내려가야 돼. 그럴 가능성이 없다. 대웅제 아까도 얘기했던 똑같은 얘기죠. 내가 왜 코스피 보고 있죠? 코스닥 봐야 되는데. 졸려서 그런가 봐. 자, 에코프로.
에코프로 2차 전지에 관련된죠. 그죠? 2차 전지도 그렇고 사실은 이게 저탄소 뭐 그다음 친환경 뭐 이런 관련주, 솔브레인 반도체 다 그런 거고 우리 기술 투자는 비트코인. 그다음에 제로투 세븐은 아까 얘기했던 유가, 다나는 간편결제, 테스나 반도체, 콜마 BNH. 아, 요거는 점점 가격이 좀 좋게 오고 있네요. 저번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내일 5만 1,000원에 오면은 다시 한번 매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두 번 매수하고 나머지 기다리시면 돼요. 자, 휴젤도 중국 관련된 주로 뭔가 하고 있고 일단 간편결제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갈 거면 미넨지도 가져야 되는데 왜 안 갔지? 미넨지도 간편결제 관련된 회사인데. 자, 마크로젠 CS 베어링을 샀다. 근데 떨어졌다. 사실은 얘가 대장이긴 하거든요. 동구 SNC보다는 얘가 대장이긴 한데 참 잘 가는 종목이네요. 자,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 예, 5G, 예, 5G입니다. 잘 가던 5G가 갑자기 그렇고 슈피기 코리아는 그 저기 뭐지, 휴대폰 장품주, 그 부품주. 제이시언 시스템도 똑같이 비트코인 그래픽카드 관련주예요. 예, 이게 지금 아직 안 가가지고 이거는 PC 다이렉트인가? PC 디렉트인가 뭐 같잖아요. 사실 제이시언도 사실은 뭐 사실 수 있으신 분들은 좀 관심 가져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여기 그래픽 관련 사실 비트코인이 계속 이렇게 뭔가 갈 거예요. 채굴 관련해서도 가고 뭐 이것저것 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세우 메디컬? 이거 주사기 관련된 주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들고 있나? 네, 주사기 관련된 주 사실은 뭐 이슈 거의 끝났죠. 더 가더라도 이런 거 사시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 한번 물리면 그 다음부터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일신바이오, 대한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들어가게 되면 왜냐면 그게 백신 유통주인데 한번 이제 백신 유통 끝나고 나면 재료가 소멸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소멸된 거는 갖고 계시면 진짜 힘들어요. 그 다음은 답이 없어. 그럼 진짜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풍력이나 그 다음에 여행이나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나 재료 끝났나요? 안 끝났잖아요. 마이데이터나 그죠? 한국전력이나 이런 거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들고 있고 좋은 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재료가 안 끝나야 돼 일단. 수급도 좋아야 되고. 자, 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쭉쭉 굴러셨습니다.